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5년도 마지막 주 매매와 26년도 새해 매매를 준비하는 영상이고요. 이번 영상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 26년 가장 첫 큰 이슈인 CES 2026 관련해서 그 어떤 섹터 또 준비하셔야 되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지난주 강했던 테마와 테마별 섹터 대장주들 점검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뉴스들, 그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올해 마지막과 내년 처음 매매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정부터 체크해 보고 가시죠. 일단은 월요일에는 세미파이브 신규 상장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소 프리 애프터 TF 출범하는데, 일단 이건 뉴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고, 30일 날 FOMC 의사록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FOMC 관련해서 그 다른 이슈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30일 날 미장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우리나라도 그 마지막 거래일이어서 해당 이슈를 보고 패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는 적을 수 있으나, 향후 이후에 내년에 또 방향성을 조금은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산업부에서 인공지능 전담국 설치하는 이슈가 있고, 국가대표 AI 선정된 그 기업들 1차 보고가 있습니다. 관련주들 몇 개 있어서 네이버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 번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이슈까지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1월 1일은 31일에 이어서 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EU 탄소 국경세 이거 그 부과되는데, 만약에 이게 휴장일이 아니면은 그 탈탄소 관련주들이 한번 튈 수가 있는데, 이날이 지금 휴장이어서 이 이슈가 그 다음날 2일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한번 흐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1월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CES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사실 26년에는 아마 이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이슈는 당장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한번 체크를 할 건데요. 일단은 CES에서 그 뒤에 로봇과 자율주행은 일단은 대장주들을 체크를 뒤에서도 어차피 한 번씩 나오니까는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로봇과 자율주행은 지금 모든 투자자들과 모든 분석해 주시는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당연히 주인공은 맞습니다. 당연히 체크해야 되시고요. 그 외에 그 매년 이제 그 CS를 진행하면서 모든 섹터가 다 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무나 올해도 이 섹터 아니지 않을까라고 했던 섹터는 그냥 그렇게 흘러간 적도 있는데, 예상치 못했던 섹터에서 갑자기 강한 테마가 형성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따 뉴스도 한번 같이 볼 건데, 2차 전지가 조금 급락이 나왔습니다. 낙폭과대였고, LG 엔솔이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금 바닥권에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잘 나가다가 한번 꺾였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오히려 이 기점으로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내에서도 CES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최근 대장주 기준으로는 이수화학이랑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두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의 혁신성 분야에서는 당연히 양자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국 리게티나 퀀텀까지도 많이 그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양자 관련주들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대장주로는 엑스게이트가 있죠. 그 외에도 한국첨단 소재, 기타 등등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미리 아마 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뒷파동이 지금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 따라서 26년에도 주인공 중 하나는 또 저는 양자가 만약에 뭐 탑 10개를 뽑아라 하면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양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반등 시기에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되나 이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양자도 한 15개 정도가 관련주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뭐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다 그것보다는 그 시즌별로 그 테마별로 그 당시의 대장주들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CES에서 그 양자 관련주에서 어떤 게 주목을 받는지 체크하시고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하시는 대로 눌림목 매매하신 분들은 또 이번 26년에 새롭게 먼저 치고 나온 대장주는 양자 중에 이게 먼저 상한가를 찍었네 이런 그 체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4가지 그거는 또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헬스케어 분야 이쪽이 지금 2가지로 파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료 로봇 피지컬 의료로 그 로봇과 한번 엮일 수가 있고요. 진짜 순수 헬스케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해서 뭐 세바스 헬스케어 있었고 3빌리언 있었고 최근에 튀었던 종목들이 지금 눌림목 구간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의료 로봇 관련해서 뭐 고영이나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그 LG에서 투자한 그 엔젤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는 진짜 의료 로봇 분야랑 그다음에 의료 AI 분야 이렇게 해서 이쪽도 연결될 가능성이 꽤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실 25년 하반기에 이 테마가 못 떴었는데요. UAM 그러니까는 드론까지 함께 엮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섹터인데 지금 드론이랑 UAM이 한동안 안 떴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뭐 나스닥에서는 조비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드론 관련주도 한 20개 정도 되고요. 그냥 UAM으로 엮인 것도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거기 이거 다 모니터링하면서 할 수는 없고 분명 이 테마 여기서 만약에 UAM이 뜬다 혹은 드론이 뜬다면은 이번에 먼저 치고 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체크해 두시고 이 종목들은 26년에 뒷파동이 계속 나올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종목들이 튀고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JP모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때는 바이오주 제가 최근에 체크해드렸던 바이오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너무 시총 하위 종목들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관련돼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에서 아마 이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CES에 주목을 하자. 어차피 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26년에 다 핵심 테마들 중 하나입니다. 로봇도 당연하고 자율주행도 2차 전지도 양자도 헬스케어도 그래서 꼭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테마가 강했는지 체크해 보면요. 일단은 역시나 로봇이 관련주가 뭐 30개가 넘어가면서 그 안에서 테마 수만매가 계속 돌고 또 돌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한 종목도 있는 반면 또다시 신고가 나온 종목들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안에는 뭐 물론 그 지난주 강했던 뭐 탈모 관련주도 조금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역시나 미국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바이오가 가장 수혜 섹터가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대형주가 잠잠하면은 중소형 섹터나 각각 테마 뭐 탈모나 뭐 질환이나 뭐 뇌질환이나 뭐 기타 등등 이쪽에서 순환매 일어나다가 다시 또 대형주가 살아나니까는 또 대형주들 순환매가 돌고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하게 치고 나왔던 섹터가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그냥 조금 자동차에 묻혀서 혹은 뭐 로봇에 살짝 묻혀서 가던 이제 섹터가 이제 관련주들이 5개, 10개가 넘게 나오면서 이제 하나의 거대한 테마로 잡아내김했고요. 크게는 엔비디아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모멘텀 받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SDB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인데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 네, 가 이제 중심이 돼서 자율주행 테마랑 엮이면서 뭔가의 그 지금 그 내러티브가 하나가 형성이 되려고 합니다. 네. 그때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체크해드렸던 그 정인선 그 회장이 그 포티투닷 방문한다. 그 시점에서 그 SDB 그 테마가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이따가 뉴스도 한번 더 체크해 드릴 건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네, 우리나라 그 발사체 실패 이슈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주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 좀 있었고 낙폭과대 나왔던 종목들도 있었고 반도체는 막판에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신고가 흐름 나오면서 결국에는 조금은 애매했지만 산타랠리가 왔죠. 결국에는. 네. 그다음에 그 신규 상장주들 네, 여전히 강했고 금이랑 은이 날아다니면서 강한 흐름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잠깐 튀었다가 줄었었고 알루미늄 섹터도 그 지금 원자재들이 다 오르니까는 언젠가 한 번은 튀겠지 이런 분위기에 미국에서 관세를 엄청나게 더 세게 때릴 거다라는 뉴스에 잠깐 튀었습니다. 근데 뭐 주도 테마가 되긴 조금 애매한 흐름이었고 헬스케어도 아마 뒷파동 나올 거다라고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로봇 그 지난주에 네, 특이점 있었던 종목들만 나열했으면 당연히 여기 이 종목들 외에도 지난번 영상, 지지난번 영상에 계속 설명드렸던 대장주들은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나온 종목들은 이번 주에 뭐 상한가나 신고가나 뭐 거래대금의 특이점이나 거래량의 특이점이나 아니면 이슈적 특이점이 있는 해당 섹터의 종목들만 추린 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지난 영상들에서 체크해드렸던 그 종목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계양정지는 뭐 이렇게 시총이 크거나 그 무거운 종목이 아닌데 그래서 뭐 강한 흐름 뭐 연속 상한가도 나왔다가 뭐 급락 나왔다가 또 다시 뭐 급등 나오고 이런 종목인데 지금 현대 쪽에 로봇 부품 뭐 공급한다. 뭐 이런 뉴스로 지금 강한 시세가 나왔고 뒷파동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좀 무게감 있는 종목 하시는 분들은 어울리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워낙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은 시장에서 이 정도로 반응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랜만에 계속은 아니지만은 시장 장중 지난주에 한 번 정도 대장주 하루 정도 역할을 했었고요. 서진 오토모티브도 강한 흐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면 네. 이렌시스, 아이로보틱스는 조금 작은 종목이죠. 네. 한라캐스트는 자율주행까지 엮여서 네, 흐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형솔루텍은 남북경협주였다가 이제 완전히 지금 로봇주로 바뀌었고 SJG 세종도 뭐 자동차랑도 조금 엮일 수 있지만은 네, 어쨌든 로봇 튈 계속 튀고 있고 우린 PTS도 네, 이슈 괜찮게 엮였었고 그 다음에 현대 지금 피지컬 AI 대장주가 갑자기 현대모비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몇 번 체크해드렸던 종목이죠. 그 다음에 SPG도 여전히 그래도 일단은 최근 1, 2주 대장주는 여전히 SPG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기업들이 거의 다 피지컬 AI 참여하다가 포스코 DX도 그러니까 포스코도 원래 로봇 쪽에 관련된 그 이슈들이 작년이랑 재작년에도 살짝씩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포스코 로봇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요번에 거래대금이 조금 실리면서 신선하게 나온 게 일단 포스코 DX. 네.
원래부터 있었던 재료인데 시장에서 거래대금 붙이면서 한번 슈팅을 쐈기 때문에 포스코도 네, 피지컬 AI랑 엮일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죠. 산업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홀딩스는 이렇게 높은데 또 한 번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나오면 일단 또 다시 그 기준점을 다시 한번 잡고 리셋하고 또 다시 눌림 매매 공략할 자리랑 돌파 매매 공략할 자리 그런 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현대 오토웨버는 네, 마찬가지로 현대 쪽에서 그 지금 그때 엔비디아 관련돼서 엮였을 때도 한번 튀었었고 피지컬 AI도 한번 엮였었고 자율주행도 한번 엮였던 종목입니다. 네, 원래는 얘가 대장이었다가 지난주에는 현대 무벡스 쪽으로 완전 흐름이 넘어갔는데 저는 결국엔 현대 오토웨버도 결국엔 신고가 흐름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어서 꾸준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도 강했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뭐 현대약품도 원래는 이게 탈모 쪽이었는데 그래서 만약 현대약품 요번에 탈모 쪽으로 튀었으면은 아마 테마에 탈모가 아마 추가됐을 텐데 요번엔 조금 다른 이슈로 네, 뒷파동이 나왔고요. 나노엔텍도 흐름 좋았고 알지노믹스도 강한 흐름 나왔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네. 얘는 그 JP모건 헬스케어 앞 전후로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마 잘하면 CS 그 전후로도 엮일 수도 있고요. 이슈가 조금 네, 그 차트도 아까 전에 한번 체크하고 왔는데 괜찮은 그 자리여서 한번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토젠, JW 신약은 그 탈모 네, 관련주였죠.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 자율주행입니다. 일단은 현대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이슈 있었고 테슬라 네, 그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서는 로봇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가 또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26년에 계속 언급될 거고 그 다음에 CES에서 메인 테마 중 하나가 또 자율주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네 종목 그냥 외워두시고 내년에 꾸준히 보셔야 되고요. 지난주에 슈어소프트테크 네, 좀 강조 드렸었죠. 영상에서. 계속 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조정 나오면 또다시 네, 아마 생각할 것 같고 PS 일렉트로닉스는 사실 이쪽이 그 테슬라 쪽이랑 엮인 기업입니다. 사실 재무는 솔직히 조금 물음표인데 일단 재료가 좋아서 네,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비고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온 종목은 거래대금은 만족스럽진 않은데 거래대금은 좀 나중에 볼 이슈고 일단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도 거의 상한가 가까운 시세에 나왔고 거래대금 얘는 거래대금까지 좀 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외에도 뭐 라닉스나 모트렉스 같은 기존 그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조금 더 신선하고 그 다음에 요번에 SDB 네, 차량 소프트웨어랑 같이 엮일 만한 재료를 갖고 있고 현대차나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뭐 삼성이나 이쪽 관련돼서 자율주행이 엮인 기업들 위주로 26년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또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는 옛날에는 뭐 라닉스 뭐 자율주행 이슈 나면 라닉스 상한가, 뭐 모트렉스 뭐 20%, 30%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 기술력이 조금이라도 밀리면은 그냥 도태돼 버립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랑 확실히 엮여 있거나 확실히 기술력이 있는 쪽으로 네, 집중을 하셔야 사고가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추세적으로도 네, 그쪽을 공략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쪽, 네, 우리나라 그 발사체 실패했습니다. 그 발사체 민간 최초 발사체 있었는데 그 실패했고요. 그래서 막 뭐 26%까지 급등하다가 다시 20%대 급락까지 해서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은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가 심했어서 반등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는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다음에 세아베스티트 그거
지주, 그다음에 스피어하고 이쪽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 외에도 HVM, 그다음에 비츠로넥스텍,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기존에도 좀 우주 항공 쪽으로 강했던 종목들이어서 분리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페이스X 내년에 상장 소식이 계속 뭐 거의 매달 한 번씩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한 번씩 지금 흐름이 어떻게 잡혔냐면은 스페이스X 관련 그 납품 업체들 한 번 튀었고, 그 뒤에 지분 투자 관련주도 튀었고, 그 뒤에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튀는 지금 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반복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차트적 기술적 관점에서는 아마 이 순서대로 반복되는 구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튀었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스페이스X랑 직접 관련주들 먼저 튀면은 그거 쫓아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 뒤에는 지분 투자 관련주들이 튀겠다. 지분 투자 관련주들 튀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주 항공주들이 튀겠네. 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반도체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찍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도 오랜만에 거래대금 실려서 흐름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보셔야 하는 해가 맞다. 소부장보다도 오히려 이것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럼에도 지난 영상에도 강조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형님들이 가면은 뒤에 소부장들도 뒷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뒷파동 나온 종목들도 꽤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신고가 간 날 상한가 만들어내거나 이슈 만들어냈던 종목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재료 강하고 차트적으로도 신고가 구간인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섹터들은 조금 살짝 그렇게 임팩트는 없었는데 신규 상장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 관련해서는 IT센 글로벌, 금 스테이블 코인, 금 거래소 관련해서 금 토크나 관련해서 IT센 글로벌이 관련주로 좀 엮였었고요. 한커미드는 사실은 스페이스X 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 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엮여서 양쪽 다 엮인 지금 재료가 강한 쪽으로 엮여서 요번에 슈팅이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조선이 이따 뉴스 체크해드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를 직접 언급하면서 강한 흐름 나왔다가 확 눌렸습니다. 조선 관련된 뉴스 몇 개 체크해드릴 건데 일단 그 정도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관련해서 그 남선 알루미늄 이렇게 상한가 만들어냈었고, 테마가 이 관련주가 한 두세 개밖에 안 튀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별로 안 붙었었고요. 그래서 굳이 따로 주도 테마라고 보긴 힘들었고, 헬스케어 쪽은 셀박스 헬스케어, 제가 아까는 CES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이쪽이 지금 처음 그 2주 전의 영상 때 그 트럼프 일가 쪽이랑 엮여서 상한가를 만들어 냈고, 그 뒤에 제가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다. 재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파동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눌림목 나오면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JNJ에서 대규모 투자 소식에 한번 또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헬스케어, 의료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보셔야 되는 테마여서 지금 그때 같이 체크해드렸던 3빌리언, 셀바스 헬스케어, 의료 AI 쪽은 조금 더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은 지난주 미증시는 무난하게 약간의 산타랠리 기분을 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일에서 유가가 2.8% 급락에 나왔습니다.
일단 종전 기대감 때문에 했고, 이 뉴스를 왜 체크를 더 해드리냐면은 그 AI 버블이 만들어지려면은 그 유가가 낮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려면 유가가 낮아야 돼요. 네, 이 원리는 코로나 때도 똑같았었고, 이전에 버블이 있었을 때는 네, 그 유가가 기본적으로 저유가가 유지돼야 이런 기술주 랠리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 저금리, 네, 금리 인하가 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네, 아무리 트럼프 친인사를 연준 의장 해놔도 고유가가 되면은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저유가가 필요하고, AI 그 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버블을 만들어 내려고 하기 위해서도 이 저유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밑바탕과 이 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이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가 네, 이 저유가입니다. 이걸 촉치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전쟁이 종결이 되어야 되면서 동시에 사우디나 이란 등 같은 산유국에서 갑자기 이걸 감산하거나 그 가격을 담합해서 올리려고 하면 안 돼서 안 돼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사우디 방문, 그 국빈으로 방문이랑 여러 가지 지원을 했죠. 엄청난 지원을 했고 사우디도 이를 보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란도 공격을 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유가가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26년에 뭐 버블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금리 인상과 그 다음에 유가가 오른다? 이거는 슬슬 AI 관련된 투자를 1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총재 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에 별 타격이 없었죠. 그러니까 또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시사는 했습니다. 근데 뭐 아주 근래에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은 텀을 두고 시장 반응에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한 거는 지금 엔화가 갑자기 너무나 강세가 돼도 문제지만은 지금 웃긴 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엔화가 계속 약세입니다. 계속 약세, 그러니까는 뭐 상승이 살짝 상승하고 말 거다 정도로 예상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엔화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이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날 갑자기 급락을 했죠. 근데 이 자금이 지금 국민연금 돈으로 한 겁니다. 네, 좋아할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뭐 작년에 수익 잘 나갔고 이거를 했다고 하는데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그게 아직 국민들 손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거를 지금 국민연금 돈으로 지금 환율을 어떻게 보면 강하게 눌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연초에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조금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1차 경고선을 1480원 거기에다가 한번 급락 주고 경고를 한 거죠. 헤지펀드 세력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연초 효과까지 누리려고 아마 이 시점에 일단은 그걸로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은 되고, 근데 이 방법으로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계속 막을 수는 없고, 사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뭐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을 다 떠나서 뭐 난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없고 인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그 한미 금리 차가 한국이 금리가 더 낮은 게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게 뭐 지금 40개월 연속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걸 방치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일단은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환율은 조금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랠리가 나올 수도 있고, 환율이 안정되니까 바로 삼성전자 신고가가, 이게 물론 삼성전자가 뭐 눌렸고 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맘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한번 체크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속도 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핵융합 그 테마가 지금 1차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이 엮이진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마 저는 26년에는 한번 크게 엮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뭐 옛날에는 모비스나 관련주에 뭐 이런 종목들 몇 가지 있었는데, 뭐 조금 더 요번에는 실제로 조금 관련 그 일을 하는 그 기업들로 조금 테마가 형성되면은 그 종목들은 조금 신선하죠. 그 다음에 AI 에너지, 네, 요번엔 모멘텀이 분명하죠. 네, 모멘텀이 부족하죠. 아니, 모멘텀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신고가 간 것 중에 그 뉴스 중에 조금 자극적이죠. 네. MS 구글 한 상주하면 공급 호소, 삼성 SK 물량 못 나오면은 해고도. 이거 조금은 과장된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뭐 디램 가격 오르는 거나, 네, 이 수요 보면은 진짜 재고가 없다는 것은 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내년도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냥 더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환매 눌림목 매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네, 소부장도 같이 보셔야 된다. 네. 소부장이 피해보는 해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모멘텀 있는, 특히나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소 12시간 거래. 네, 이거 진짜 반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뺏어 먹으니까는 그냥 윗선에서, 야, 우리는 1시간 더 빨리 해. 그럼 7시에 해. 우리는 1시간 더 해. 뭐 9시에 해. 뭐 7시부터 7시까지 해. 뭐 8시부터 8시까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뭐 급하게 만들면 사고밖에 더 안 납니다. 장시간 늘어나면요, 매매하기만 더 힘들어집니다. 네. 공부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매매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위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매가 더 힘들어집니다. 수급 분산되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득 볼 수 있는 부분 그 파이는 더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해야 되는 이슈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SK 삼성 내년에 HBM4 세계 최초 양산한다. 네. 근데 더 웃긴 게 지금 HBM 그 이전 단계, 4 이전 단계가 이 이슈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한번 체크는 해주셔야 되고요. 뭐 국내 복귀하는 서학개미들 세금 깎아준다. 지금 이런 걸로 무슨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올랐어갖고 해외 투자를 못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지 뭐 시간 늘리고 세금 이것 때문에 국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뭐 세금 때문에 국내 증시 떠났습니까? 아니죠. 네, 시간 부족해서 국내 증시 떠났었습니까? 아니죠.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B 8거 붙인 정의선 포티튜드 어떻게 쓸까 고심. SDB 차량용, 네, 소프트웨어. 네, 이 테마, 그러니까 지금은 자율주행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 SDB로 테마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네, 그래서 뭐 관련주들 몇 개가 있죠. 뭐 현대 오토에버도 있고, 아까 전에 자율주행 그 설명드린 그 3가지 종목, 네, 그것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 그 지난번에 포드 관련해서 뉴스 나오고, 조금 잘 살펴보니까 이거는 악재는 맞는 것 같다. 원래 차트적 관점에서는 기술적 반등 자리다. 오히려 앞파동 나오고 악재로 한번 싹 눌러줘서 오히려 기술적 반전 그 관점에서 좋은 자리여서, 그 리포트들이랑 증권사 리포트들이랑 뉴스를 잘 체크해봤는데,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어, 어, 저가 매수의 찬스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지금 LG 엔솔의 계획들이 최소 1년에서 2년까지도 다 늦춰질 만한 조금 큰 악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악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네. 3주 뭐 계약 취소. 근데 사실 이 이슈를 미리 알고 LG 엔솔에서 2차 전지 말고 ESS에 올인하겠다라고 뉴스를 발표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악재는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 그 관점에서는 만약에 그 월요일 날 하락 출발할 거고 거기서 좀 횡보 흐름이 나온다. 저점을 계속 깨진 않는다. 라고 하면은 CS 부근에서는 아마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낙폭과대 관점에서 네, 뭐 호재는 아니죠. 당연히 약재죠. 근데 이제 낙폭과대 관점에서는 바라보셔야 할 시점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네,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리고 신고가 나오고 지난주 설명드리고 상한가 나와서 월요일까지 상한가 나와서 좋겠다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악재가 있었죠. 하나는 미래에셋 벤처 부회장이 네, 지분 매각해버렸고요. 참, 네, 뭐 팔 수 있죠. 네, 대주주가 팔 수 있고 뭐 하는데 좀 그렇죠. 네, 진짜 조금 그렇죠. 네, 이게 네, 국내 복귀를 세금 깎아주고 12시간으로 늘려서 할 게 아니라 네, 심지어 다른 업종이면 제 이해라도 됩니다. 뭐 진짜 그 테마주 정치 테마주 올라갔고 뭐 대주주가 매도했다. 뭐 그것도 뭐 그거 좀 보기는 안 좋지만은 심지어 벤처 회사인데 네 벤처 회사하고 네 심지어 지금 미래에셋 네 투자증권 엄청 잘 되고 있고 모회사도 잘 되고 있고 한데 네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악재는 그 실제로는 네 투자 지분이 얼마 안 된다. 네 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 그 실수에는 미래에셋 그 투자 증권이 진짜 실수해주다 그런 뉴스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앞선 그 거래대금 붙었던 게 생각보다 많이 컸어갖고 뒷파동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슈 붙이면 또 갑니다. 네, 지분 투자를 아예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조금 이런 뉴스는 네, 이런 뉴스 떴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지분이 생각보다 많이 안 크다. 그 뉴스도 조금 컸기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에 조금 더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점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첫 상업제 발사 이거 아쉽지만 실패로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선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조선주 하나 있는데 저도 물렸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급등이 나왔다 급락이 나왔는데 첫 번째 그 다른 좀 조선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한화만큼 수혜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하나만 수혜받을 수는 없습니다. HD 현대나 삼성중공업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외에도 지금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6년에도 뭐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태여서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낙폭과대가 지금 들어온 지 좀 됐죠. 그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그 재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네, 지난주 영상에서 강조드렸죠. 일단 카카오페이가 조금 바닥에서 잘 먼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고, 연말 연초에 또 이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한령 이거 엔터 쪽도 지금 흐름이 많이 눌렸습니다. 뭐 하이브나 JLP 이쪽, 그다음에 YG 플러스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보안 관련돼서 이슈 계속 나올 거라고 거의 매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요번에도 신한카드랑 신세가에 결국 이슈가 나왔고요. 그 정치권에서 나왔던 이슈에서는 그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 개정안 3차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상법 개정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잃고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1월에 처리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갖고 일단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북 경협주도 한번 이슈 잠깐 나왔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안 튀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이슈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된 이슈를 아마 우크라이나 그 종전 이후에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쪽 어쨌든 뭐 지금 당연히 지금 원전과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에너지 전 세계 트렌드가 이쪽입니다. 원전 쪽으로 가고 있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과 여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꾸준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전력 설비주 엮일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엮일 수 있어서 그래도 꾸준히 보시긴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존슨앤존슨에서 세바스 헬스케어의 1억 달러 베팅 이 뉴스가 그때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체크해드렸던 그 트럼프 일가에서 그 세바스 헬스케어 쪽이랑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뭘 한다라고 설명드렸을 때 여기서 끝날 이슈는 아니다. 작은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미국 대기업에서 바로 투자 들어왔죠. 그래서 근데 이 뉴스 체크드는 거는 세바스 헬스케어도 중요하지만은 내년에 의료 AI랑 그 의료 헬스케어 부분은 CS에서도 중요하고 내년에도 워낙 중요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저출산 관련주들이 일단은 한번 이 뉴스로 잠깐 튀었는데 엄청 강하진 않았습니다. 거래대금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출산 이슈는 나오고 그나마 올해 조금 출산율이 반등해서 그나마 심각하다는 뉴스가 조금은 잠잠해져서 하는데 그래도 저출산도 꾸준히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CS 관련해서 그 종목들을 좀 언급드렸는데 로봇들 그 삼성전자, 현대, 그다음에 LG 이 세 기업들로 한 번 더 다시 분류해 주셔야 되고요. 자율주행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거 다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랑 그다음에 대장주들. 대장주라고 하면 LG 엔솔과 에코프로랑 그다음에 LNF 정도가 되겠네요. 그 방향 보고 그 종목들 먼저 움직였는데 놓쳤으면 그 다음 중소형 섹터 2차 전지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양자는 뭐 엑스게이트, 뭐 한국첨단소재 등 종목들 있는데 워낙 조금 종목들이 시총이나 이런 것들이 재무 상태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먼저 튀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헬스케어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드론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아마 마지막 영상이 되겠네요.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 매매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귀도 한번 해보시고 아쉬웠던 점들 저도 생각보다 복귀를 해보니까는 만족했던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은 아쉬웠던 부분이 많은데 내년에는 그 부분들을 많이도 아닙니다. 10가지 아쉬웠으면 하나씩만 상반기에 하나 줄이고 하반기에 하나만 줄여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또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씩 뭐 어떤 게 아쉬웠는지 내년은 이거는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다음 주 매매 승률에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수익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